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관의 접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재룡전기라는 기업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변압기 한 제품만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이죠. 그래서 변압기에 대한 모멘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금일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창구에서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을 했죠. 뭐냐라고 한다면은 한국전력에서 지금 인도네시아 송전망 구축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이 발생을 했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룡전기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한전 인니 송전망 구축 얘기하기 전에 재룡전기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는지 복귀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재룡전기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변압기 비중이 100%이죠. 그래서 변압기에 대한 모멘텀 알아봐야 되는데, 작년 10월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력망 강화를 위해서 약 5조 원에 가까이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었어요. 사실 이러한 투자 계획을 발표한 이유는 있는데요. 뭐냐라고 한다면 미국은 현재 전력망이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자료 같은 경우 출처가 미국 에너지청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변압기가 상당히 많이 설치된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 보통적으로 변압기 수명은 25년에서 30년으로 잡고 있어요. 근데 사실 1950년과 1980년대 사이에서 많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된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이처럼 북미 전력망 인프라망 구축으로 인해서 모멘텀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현재 AI 산업 같은 경우, AI 발전 같은 경우 전기 부족이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해본다면 AI 서비스는 결국 데이터 저장이 필수적인데요. 그렇다면 데이터 저장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는 끊임없이 가동을 해야 할 것이고, 가동을 하면 할수록 전력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AI용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상당히 잡아먹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이 AI용 데이터 센터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현재 AI용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상당 부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 AI용 데이터 센터가 설립이 되려면은 여기서 필요한 것은 바로 전력망 확충이겠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이든 원자력이든 화력이든 변압기는 꼭 필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요. 왜 필요한 존재냐고 해본다면은 전기 같은 경우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면서 일반 가정이나 회사까지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오게 됩니다.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 같은 경우 11kV에 해당하고 있는데, 변전소를 거치면서 765kV까지 승합을 시켜요. 그리고 먼 거리로 보내면서 345kV나 154kV로 강압을 시키죠. 그리고 도심 근처에 있는 변전소에서 다시금 22.9kV까지 낮춰 주어야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전봇대, 이 주상 변압기로 220V로 강압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변압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요. 한국전력에서 41조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송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을 한다라고 한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송전망 구축 사업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변압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재룡전기가 다시금 이 인니 송전망 구축 사업으로 인해서 모멘텀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실제로 6월 10일 날 재룡전기가 상당히 상승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그렇다면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차트 보면서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전기 차트를 보시면 6월 10일 날 그때 인니 송전망 구축 사업의 뉴스가 떴었거든요. 그래서 16%까지 고가 부분 형성을 했다가 13%까지 떨어져서 윗꼬리가 달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인 어제죠. 어제도 마찬가지로 7%까지 상승을 했다가 결국에는 2% 종가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같은 흐름은 마이너스 6%까지 떨어졌다가
살짝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마이너스 5% 하락 마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우리가 어디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느냐라고 해본다면은 약 한 5일선 부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있어요. 왜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과거에도 이 부근을 좀 지지해 준 바가 있었고, 그리고 어제도 이 부근을 좀 지지해 주면서 상승을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5일선 근처가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5일선 근처에서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2차적으로 우리는 어디를 좀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지금 5월 23일 날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상승을 해줬는데 이 부분에서 지지가 일어난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월요일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지지가 일어나면서 상승했었던 모습이 보여줬기 때문에 2차적인 지지라인은 이 부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부근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자면 제가 기간을 3월 4일 날짜로 설정을 해놨어요. 왜 그러냐라고 해본다면은 3월 4일부로 재료정기가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3월 4일로 설정을 했고요. 3월 4일 이후로 개인 같은 경우 180만 주 정도 매도가 된 상황이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 220만 주 매수가 진행이 되었고, 기관 같은 경우 29만 주 매도가 되었죠. 사실상 3월 4일 이후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 부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견인하는 것 결국에는 외국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에서 매도 물량이 나온다고 한다면 재룡전기의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이 20만 주 정도 매도가 진행되었고, 개인이 30만 주 매수가 진행이 됐고, 기관이 8만 5천 주 정도 매도가 진행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개인이 전부 받아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매수세가 매도세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옴으로써 오늘 주가가 하락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이 수급 동향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JP모건 서울에서 4만 1000주 정도 매도가 나왔고, 메릴린치에서 1900주 정도가 매도 거세가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좀 더 자세하게 보자라고 한다면은 재룡전기 같은 경우 3월 4일 이후로 UBS 증권에서 64만 주, UBS 증권은 외국계 증권사죠.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37만 주, 맥쿼리 증권에서 23만 주, 메릴린치가 22만 주, JP모건이 16만 주, CLSA 증권에서 9만 6천 주. 사실상 1위부터 6위까지의 순매수 거래원 순위가 전부 외국계 증권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계 증권 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 그 부분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UBS 증권에서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고요.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맥쿼리 증권도 마찬가지고, 메릴린치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도량 1900주가 나왔고요. JP모건 서울에서도 오늘 4만 1000주 매도 물량이 나온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위부터 6위 이 거래원 순위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